자,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쿠팡, 미국 기업 차별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문제 등등등. 그런데 이것을 모두 무시한 대가가 오늘 뻥 터진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분명 이건 한국의 대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이재명을 후드로 엇가준다니까 오늘 고구마 100만 개를 접사도 속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죠. 뭐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그렇지만 이재명만큼은 뭔 소리를 짓거려도 관대했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용인해주면요, 3살짜리도 그렇고 신이 넘어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나보다 라고 말이죠. 자, 이재명이 딱 그런 것이 아닐까? 자, 이재명 아버지가 8명 이상이더라고요. 손으로 카운트만 해봐도 10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자, 거기서 발전한 게 뭐냐? 존경한다 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글로벌 해줬다라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그 집부렁을 한다? 트럼프를 상대로. 자, 여기서부터 지 죽을 짓 한 겁니다. 정치인 하나가요, 나라를 망친 거고요. 언론이 나라를 망친 거고요. 이건 무지한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죠. 딱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 새벽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쭉쭉쭉 찍는다 라고 하면서 어깨에 뻥 들어간 이재명 제대로 타격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자, 이번에 캐나다 꺾었죠. 중국하고 뭐 무역하겠다고 관세 100%. 너 그냥 캐나다 아니야, 너 중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캐나다가 아니 중국하고 그런 일 없는데,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캐나다 한번 딱 누르고 나니까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렸다라고 봅니다. 자,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실. 자, 이 글 급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저 기억나시죠? 자, 러트닉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안 만나려고 막 요래저래 다녔는데 집 앞까지 쫓아가가지고 한미 무역 관세에 대해서 뭐 협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 입장을 거의 다 들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별 엑기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러트닉 상무장관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진작에 상의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미국은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민석 야 들어와,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이 50분 동안 김민석을 향해서 질의를 했죠. 경고장 날린 겁니다. 근데 텀이 없이 바로 레드카드를 들었다라는 거죠. 터질 게 터진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들께 팩트 전하겠습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목재 등 상호 관세율을요 25% 다시 올리겠다 전격 선언했습니다. 작년 7월 30일이었죠. 백악관에서 이재명과 만나가지고 했던 관세 인하 합의는 물론이고요. 지난해 10월 말에 경주 에펙에 왔습니다. 그때 이재명 또 만나가지고 했던 한미 관세 통합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두둥, 충격이죠. 대한민국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셧다운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개딸들 커뮤니티 보니까 야, 뭐 미국 문 닫으면 우리는 중국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돌대가리 같은 소리죠. 미국과 상대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역이 흑자입니다. 중국과 상대했을 때 우리나라 무역은 적자입니다. 한 해 1,000억 달러 이상. 미쳤죠. 그러면 어디랑 일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생각했을 때 플러스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치는 국가랑 무슨 무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딸 커뮤니티 아직도 뭐 중국이 있으니까 이 잼통령 경제하면 뭐 잼통령이라서 다 막아낼 거야. 돌대가리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26일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한국 입법부, 즉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한국 의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날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2025년 10월 29일에 한국에 있을 때 경주 인근 김해에서 만났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재명 정권과 한국 국회를 힐난한 것이죠. 자, 트럼프가 말한 한국 의회 승인 문제는요, 이제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한국과 미국 전략적 투자 관계를 위한 특별법,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요, 작년에 11월 26일에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요, 작년에 12월 4일 연방 관계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렸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믿고 미국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이거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요, 민주당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도장 찍는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우리 훈훈한 협상을 이뤄냈다. 우리나라 피해보는 거 전혀 없다. 이지랄. 영 관세에서 25%, 15% 떨어뜨린 것은 대단하다라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자, 0에서 15% 올랐죠. 여기서 10% 떨어뜨렸죠. 뭐가 더 큰 겁니까? 15%가 오른 거죠. 이거를 더 낮추지 못하고 15% 찍고 와놓고서는 합의가 필요 없을 만큼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이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국힘의힘에서 계속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 비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면서 굉장히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국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국회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뿐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요, 꼭 이 의회 통과가 안 된 것만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계속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이것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가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통과시킨 허위조작 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두 개로 지금 그냥 국회를 이야기를 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콕 찍었습니다. 여러분, 자, 국회에서 지금 이 통상무역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빼고 더불어민주당을 콕 찍었다라는 걸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허위조작 정보근절법과 이 온라인 플랫폼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을 타겟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짜미짜미가 된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라는 거죠. 자, 발의는 됐지만 법안 통과 하나 안 된 것 두고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은 보통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최근에 김민석이가 벤스 부통령 만났죠.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쿠팡 이야기하면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뿐만 아니라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우려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게요, 외교적인 언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언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야, 트럼프 대통령 알고 우리 미국도 아는데 너네들 좀 오버한다. 자유 표현 이런 거 없이 지금 손현보 목사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겠다, 탄압하겠다. 니네들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야? 잘 관리해라. 잘못하다가는 미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이요, 미국 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불만이 축적돼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트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경제부총리 구윤철이요. 이거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영국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올해 약속했던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마무리 못했는데 아마 이재명이가 도장 찍으러 안 갈 거야. 늦게 갈 거야. 왜? 구윤철이가 이거 상반기에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재명은 질질질 끌어가지고 7월 이후에나 들어가가지고 또 오벌 오피스 뭐 피스메이크 할 거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맞죠? 자, 구윤철 입장에서는 돈이 안 만들어지고 지금 달러 대거 투입해가지고 지금 환율 낮추고 있고 대미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늦게 도장을 찍어야지만 우리가 스타트가 되니까 이런 꼼수 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요. 거래 약속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투자 연기 자체를 사실상 뭐라고 했나 모라토리움으로 본 거죠. 지급 유예, 배째라라고 본 겁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중대한 결정을 한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발표했다라는 것 최대한 한국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한 의도다라는 거죠. 자, 자동차 관세 25% 올라가면요 한국 수출 1위 품목 자동차 산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맞게 됩니다. 자, 일본하고 유럽차가 10% 관세입니다. 거기에 완벽히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다가 있습니다. 현대가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일본은 10% 관세, 대한민국은 15% 관세. 여기서 또 숨겨진 게 뭐냐면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입니다. 자동차 관세 15% 떼고요. 그 안에 철강에 대한 관세가 또 붙기 때문에 100만 원 하던 게 125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루미늄 관세 뭐 이 수치 저 수치까지 붙어가지고 145만 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자동차 똑같은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10만 원이요. 그런데 일본이요. 그리고 여기는 철강 관세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스틸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내 관세 0으로 지금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110만 원짜리 살래? 145만 원, 150만 원짜리 살래?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BMW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BMW도 관세 1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금액이 145만 원하고 BMW가 145만 원이다라고 하면 현다이 사겠습니까? BMW 사겠습니까? 그거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완벽히 소멸해 버립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거는요, 현대 자동차의 미국 자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고요. 박살이 날 수 있고요. 그동안에 십몇 년 넘게 현대가 투자를 하면서 올려놓은 그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 리스크로 말이죠. 현대차가요, 한국 전체 수출품의 30%까지 책임지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런데 이것을 완벽히 박살시키는 게 누구냐?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현대자동차 최근에요, 로버트, 아틀라스 가지고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을 등에 업은 현대 노조가 아틀라스 절대 한 대도 사용 못한다.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노조가요 이 회사의 경영까지도 간섭하기 시작한다랍니다. 이거 문을 누가 열어줬냐?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현대차 그룹에게요 관세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형 악재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미국에 갈 때 이재용 부르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르고 최태원 부르고 기업인들 쫙 끼고 가가지고 다 니네들이 돈 쏟아 부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이러면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정말 무식한 개딸들이요. 이거 뭐 중국을 상대로 거래, 중국은 우리한테 덤핑을 주고요. 중국의 싼 가격이 밀려와서 우리나라 기업이 못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엉망진창 와장창이 된 겁니다. 자,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쿠팡, 미국 기업 차별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문제 등등등. 그런데 이것을 모두 무시한 대가가 오늘 뻥 터진 겁니다. 단순한 국회 절차의 지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노무현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라서 지금 그게 치달은 겁니다. 왜? 너무 노골적이니까. 눈치도 안 보니까. 이거는 뭐 눈치도 안 보고 이거 돌대가리야 싶을 정도로 외교를 엉망진창하니까. 개딸들이 이야기하는 외교 천재 그 이재명이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를요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본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부른 오판이다라는 거죠. IMF 이후에요 최대 경제 위기가 지금 막 도착한 겁니다. 현금 쟁겨둬봤자 못 버팁니다. 현금은 똥값 될 건데 달러로 또 바꾸겠죠. 이제 달러 떨어집니다. 달러 왜 떨어지고 있냐? 이재명 치적이 아닌 거죠. 미국하고 일본이요 지금 달러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환율 가치가 조금 떨어진 거죠. 그것도 이재명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있는 한 각자 버티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요 정글입니다. 정글. 이 재앙적 관세, 재인상을요 이재명이가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요 자진하야 아니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못 살겠다 두 번은 없다 IMF 한 번 겪었을 때 도저히 다시 생각하기 싫다 니부터 내려온나 이재명 탄핵만이요 지금 대한민국 이 재앙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